네, 월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터뷰 6개나 돼요. 네. 할 얘기가 진짜 많죠. 아무래도 이제 왜 내렸는지 그에 예. 대한 이슈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보니까 네. 저희가 특별히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자, 소장님 오늘은 바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상이 네. 우리 예. 한국정신 응원이라도 하듯이 빨간색 도발적인데 이 시스루를 조심해야 되는 게 저기요? 햇볕 있는데 잘못 나가시면 몸에 네. 얼룩 생겨요. 아, 이렇게 얼룩말처럼. 예. 제가 아는 사람이 햇빛에 나가서 한 시간 있었는데 이런 시스루 때문에 얼룩이 생겨가지고 사우나에 입장을 못하는? 불허당했다는. 그럼 오늘 제가 해 뜨기 전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근데 요즘 지금 씨가 안 좋아서 밖에 안 나가신대요. 네, 못 나가겠어요. 너무 마음이 어두워져서. 뭐 그렇게까지. 자, 첫 번째 인터뷰 바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욕 연은 총재죠. 윌리엄 더들리. 연준 주가에 크게 신경 안 써.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미칠 영향만 파악할 뿐. 경기 둔화가 확인되면은 금리 인상 자연스럽게 멈출 것이다. 야, 이분 참. 이름 우리- 보고 추억에 빠졌어요. 네. 정말 이젠 저희 친인척이 아닌가. 네. 정말 예전에는 이분의 얼굴을 매일 봤던 것만 같아요. 많이 들었죠. 네, 맞아요. 올해 이제 여름에 은퇴하셨는데 뉴욕 연은 하면 뭐 연준에서 상시 투표권을 가진 가지고 사람이 있어. 뉴욕 연은 네. 총재고 그다음에 이분 뭐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뭐 누가 봐도 일단 뭐 와스프의 어떤 그 백인 네. 그 뱅커 출신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연준이 지금 주가 폭락하는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 다만 이제 주가가 실업률하고 인플레라는 연준의 양대 책무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됐을 때 정도는 신경을 쓸까? 그렇지 않는 이상 주가가 떨어진다고 연준이 뭐 주식시장 눈치를 보는 기관이 원래 아니고 대신에 경기 둔화가 가시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금리 인상을 멈출 것 같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네. 동상이몽으로 어떤 사람은 누구 하나 죽어야 이거 연준이 정신 차릴래나 뭐 이거고 어떤 쪽에서는 경기 둔화의 시그널만 있으면 연준이 또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괜히 고집 부릴 이유도 없구나 이제 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월가도 그렇지만 여의도도 지금 투심이 굉장히 안 좋고 예. 김민지 앵커께서는 심지어 집 밖을 안 나간다고까지 집거하고 계세요. 모니터 보시면서.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좀 요즘에 좀 많이 좀 기분이 다운돼 있다 보니까 아까 명민준 앵커가 이걸 읽는데 연준 주가에 크게 신경 안 써 이런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어디서 지금 저런 소리를 왜 못 안 치고 저는 그러니까. 신경 쓰는데. 거기다가 네. 반말로 말이야. 근데 언제 봤다고. 지금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성과급도 있고 뭐 수익률도 싸움이 있으니까 들어 올리려고 하려고 하는 시기가 맞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왜 악재를 찾아다닐까요? 아니 금리 인상 그래 했어요.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 나름대로 배려를 한다고 프레스 컨퍼런스까지 하면서 이제 거기서 경기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네. 자기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고 때를 쓰면서 어제 하루 패스면 됐지 네. 오늘까지 또 이틀 연속으로 하라는 원래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때린데 또 때린 게 제일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준의 포지셔닝 자체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BB&T 자산관리의 버키 헬위그가 좀 비슷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준의 친시장적 존재는 옛말이다. 다음 FOMC 내년 1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파월 필두로 임원들마다 연설시마다 매파적 긴장. 자,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관 안 하겠다. 내가 할 길 간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뭐 심지어 웸의 그 레스 크리스마스 노래 가사에 보면 once beaten and twice shy.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파월한테 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연준 임원이 연설을 하려고 마이크 잡으면 바로 이제 사람들이 또 매파적인 이제 얘기한다. 막 이제 근데 이렇게 심리적인 위축이 더 사실은 시장에 있어서 안 좋은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근데 이 정도면 비둘기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시장이 보기에만 매파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는데 시장이 이제 지금 뭐 이제 땡깡을 부리려다 보니까 이제 매파적인 요소만 꼭 집어내가지고 이거 진짜 실망입니다 예.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서 전부 이제 하향 분위기가 이제 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선반영 될 만큼 됐다고 보거든요 주가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가에서는 또 욕심을 내는 거죠. 문희신 장관도 그랬잖아요. 증시 폭락 너무 과도하다. 뭐 다 예상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반응한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미국 재무장관 쪽에서도 이 얘기한 코멘트가 게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알고리즘 매매나 뭐 그때 문우신이 또 얘기했죠. 예. HFT 있잖아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때문에 시장이 좀 방향성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는 월가 현지에서 일하는 뭐 한국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나 현지 운영하는 사람들 지금 다 일 안 하고 놀아요. 휴가 벌써 간 사람도 있고. 야, 이런 장에서는 쉬는 게 버는 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웹더독으로 파생이나 이런 걸로 시장을 휘둘리려면 얼마든지 방향성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우 2% 빠지고 막 나스닥이 막 네. 100포인트 빠지고 그러면 솔직히 찝찝한데 그런 어떤 지수에 대한 좀 우리가 약간 좀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심리적 어떤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표면적인 지수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어떠한 종목이 아직까지도 힘을 얻고 있고 그리고 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시는 게 그러니까 글로벌 랩에서 더 이런 걸 드리려고 하니까 네. 그런 전략들을 좀 잡아서 챙겨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털에 관한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이겠죠? 예. 네. 자, 세 번째 인터뷰입니다. 타워브릿지 어드바이저스의 마리스 오그입니다. 세 가지 골칫거리가 시장을 괴롭히고 있다. 기업 실적, 금리, 달러, 앞뒤 없이 덤비고 있다. 최근 제조업종 광범위한 실적 부진을 예고를 하고 있다. 옥석 가리기가 정말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겠어요. 이것도 좀 약간 떼쓰는 것처럼 자꾸 들리는 게 좀 짝눈이 매력적인 이모님이 사진 얘기 왜 안 하시나 했어요. 근데 세 가지 골칫거리가 시장을 괴롭히지 않아요 지금. 자기들이 자해공갈하듯이 그런다니까요. 찾아서. 예. 그다음에 기업 실적. 그동안 좋았으니까 둔화되지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둔화됐다가 다시 뭐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다가 금리, 경기가 좋아서 오른다는데 이것도 문제 안 되고 그다음에 달러 가치. 달러 가치도 뭐 지금 역사적 수준에 비해서 아직도 너무너무 낮은 수준이거든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4에서 106 정도가 사실은 지금 경기 미국 실업률 3.7%면 맞는데 훨씬 낮잖아요. 96점 몇이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중국한테 뭐라고 할 처지는 솔직히 아닌 그러니까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네. 응석불익인데 세 가지 골칫거리가 시장을 괴롭힌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괜히 거기 괴롭힘 당하는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아까 김민재 앵커 얘기하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하면은 우리로 치면 울산이나 창원 같은 예. 대규모 이 제조업 공장 단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제조업 지표가 그렇게 안 좋다는 것도 물론 유가 하락도 이제 반영을 한 거겠지만 진짜 제조업에서부터 유통, 경기 민감, IT까지 다 지금 안 좋다는 얘기는 사실이지만 실적이 좋았다가 상대평가로 부진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너무 부하 뇌동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같은 경우는 보통 지표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좀 펜딩이잖아요. 근데 네. 이건 12월분 우리가 맞아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12월분이라는 차원에서는 오늘 또 저걸 가지고 이용하기가 좋은 거죠. 이거 보라고 말이지. 왜냐면은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게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 지수 역시 예. 아래쪽으로 꺾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26개월 내 최저치인가 뭐 하여튼 맞아요. 예, 그 정도까지 안 연저점이었어요. 좋았었는데 그리고 계속 예상치보다는 이제 하회하는 수준이 10 정도의 차이가 나요. 거의 모든 지표. 갭이 많이 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과의 괴리감이 유독 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요거는 많은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김희욱 소장님이 그 FOMC를 기점으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 산타랠리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맞아요. 하셨는데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과매도 국면은 확실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시장의 이제 어떤 방향성 왜곡은 우리가 지수를 이제 보고 너무 거기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 내 종목과 내 종목의 수급이 중요한 거지. 아침에 뭐 미국 증시 뭐 1% 빠졌네. 뭐 그걸 보고서 오늘 우리도 안 좋겠구나라는 네. 패배주의 대신에 개별 종목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집중하는 게 좋죠. 그러다 보면 싸게 보이고 비싸게 보이는 게 분명하게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승전 라이징 스타. 네. 자, 네 번째 인터뷰. 기승전라. 기승전 라스. 아니 죄송합니다. 유가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유가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헤드라인 많이 채우고 있는데요. 어겐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존 킬더프님입니다. 주가와 유가, 경기 민감 자산 성격 같아. 오펙 감산 합의, 유가 하락 앞 무용지물이다. 당분간 유가 상승 요인 안 보인다. WTI가 오늘 또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17개월 내 최저치, 계속 최저치 이 단어만 나오고 있어요. $50가 깨졌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도 이거 레인지 상단을 계속 낮추더라고요. $42, $40까지 뭐 보고. 유가가 지금 $50 밑에 있잖아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예. 이건 확실해요. 미국은 물보다 휘발유가 더 사실 생필품이거든요. 예. 뉴욕이나 뭐 워싱턴 DC 같은 대도심에나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이 있지 진짜 일반 이제 도시를 가면 차가 없으면은 물도 못 사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석유 재벌들하고 자동차 회사에서 일부러 도시 계획 개발 단계에 개입해 가지고 자동차하고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이 이제 도시를 만들었다. 아.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유가가 저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에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오페크 감산 합의도
유가 하락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물론 역마진으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산유국들은 석유를 생산해도 오히려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마이너스인데 유가 하락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손해를 보면서도 지금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원유를 뽑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자, 마지막 인터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다 트레이딩 스티븐 이니스 새해 달력에 아시아 리스크 메모해주고 밑줄 쳐주세요. 90일 시한 영향권 내 연준 변수 추가. 협상 결렬 시 인민은행 부양책에 무게를 좀 둬야 된다. 상남자답게 코멘트도 굉장히 과감하게 해줬는데 새해 달력에 아시아 리스크를 자기가 메모했대요. 네.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 달력까지 얘기네, 내가 입장에. 왜 근데 어제 있잖아요. 사실은 FMC 충격을 딛고 반등을 하고 있다 갑자기 꼬꾸라진 게 일본 때문이었거든요. 예. 아, 그 영향이 그럼 생각보다 컸던 거네요. 네, BOJ의 쿠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갑자기 또 연준의 발언을 또 동조해주는 일본 경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고 약간 매파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하도 이 사람이 이제 좀 양적 완화를 옹호하고 막 완만한 회복세 계속돼야 되고 우리는 당분간 양적 완화 접을 생각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갑자기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저거 일본 중앙은행도 지금 출구 전략 모색하나 보다 해가지고 갑자기 엔고 가면서 예. 수출주가 아시아 증시 다 아. 꼬꾸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보신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아시아 리스크로 적용된다는 건 뭐냐면 글로벌 중앙은행이 다 같이 시장을 좀 덜 챙기더라도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인민은행 쪽에서는 유동성을 풀고 있고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도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거는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그런 시장의 반응은 얻어내지 못하는 건가요? 사실 이제 90일 시한이라고 하면 내년 이제 1월 말인가요? 3월 초인가요? 네, 그 정도까지. 3월 초인데 지금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도 협상에 자기네들이 적극적이고 쉽지만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민은행이 이제 유동성 완화를 좀 계획하고 있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구두 개입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시원하게 인민은행이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없는 게 그 위안화 가치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미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 그다음에 IMF SDR 편입된 이후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또 못하게 하니까 만약에 양적 완화를 여기서 시원하게 하면 위안화 가치가 또 폭락을 하고 그럼 또 그거를 어느 정도 방어하려고 들어가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노이즈의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무역 전쟁 중에 이것도 뒤로 지금 이런 거 한다. 이런 얘기 또 들을 수 있잖아요. 예. 네, 참 변수가 많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장중에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포커스도 계속 잡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FOMC부터 전반적으로 많은 이야기 해봤습니다. 실적, 유가 해봤는데 여러분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인터뷰 들어봤습니다.